안녕하세요. 강남 푸른 정신과의 정신과 전문의 신재현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성인 ADHD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ADHD의 진단 과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 거예요. 요즘에 ADHD에 대해서 관심 가지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온라인 검사라든지 아니면 그런 간단한 약식의 질문들을 보고 찾아보시는 분들이 꽤 많아서 오늘은 병원에서 과연 정식으로 진단하는 과정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의 컨셉 자체가 어릴 때부터 산만함이 쭉 성인까지 이어져 와서 충분히 성장하지 못하고 성인까지 증상이 남아있는 상태로 넘어온 사람들을 저희가 보통 성인 ADHD로 진단을 하거든요. 해야 할 일을 자주 미루고 마감 직전에 몰아서 하고 또 중요한 일과 덜 중요한 일을 구분하기 힘들고 또 물건 자주 잃어버리신 분들, 약속이나 이메일 답장을 자주 깜빡하신 분들, 충동적으로 말하거나 감정이 급하게 솟아서 후회한 적이 많은 분들, 또 가족 중에서도 산만하거나 즉흥적인 사람이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성인 ADHD로 진단에 좀 해당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나 아까 제일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가족력이 좀 중요한 부분인데요. ADHD 자체가 되게 좀 유전적인 성향을 또 가지고 있는 그런 질환이기 때문입니다. 가족분들 중에서 정식으로 진단된 분들이 없더라도 부모님이 좀 비슷한 성향이 있거나 충동적인 분이 있거나 성격이 불같은 분이 있거나 자주자주 좀 실수하고 산만한 분들이 있다면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실제 정신과에서 정식으로 어떻게 좀 진단이 되어 가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초기 면담을 합니다. 초기 면담이 사실 가장 중요한 단계인데요. 의사랑 상담을 할 때 보통 어릴 때부터 내가 어땠는지 행동 패턴에 대해서 또 현재는 어떤 게 어려운지 또 가족력에 대해서 자세히 묻습니다. 예를 들면은 초등학교 때 숙제는 잘 해왔는지, 공부를 할 때 시험 칠 때 벼락치기를 하지 않았는지, 지금 직장 생활에서 어떤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지 등등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이렇게 과거와 현재를 모두 살피면서 ADHD가 단순히 현재 일시적인 집중력 저하가 아니라 내 평생의 일관적인 이런 행동이나 정서적인 어려움이었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객관적 검사를 시행합니다. CAT 검사나 혹은 뇌파 검사 같은 것을 시행을 해서요. 주의 집중력이 내가 얼마나 흐트러져 있는지 또 내가 주변 자극에 대해서 반응 속도가 어떠한지 얼마나 오류를 많이 내는지 같은 것을 검사를 하고 내 뇌파 패턴이 전두엽과 여러 가지 좀 뇌의 부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확인을 합니다. 꼭 중요한 필수 검사는 아니고요. 보조 자료라고 볼 수가 있고요. 불안하거나 피곤한 날에는 다소 이런 검사가 왜곡될 수가 있기 때문에 면담 내용과 더불어서 함께 해석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로 현재 나의 정서적 상태에 대해서 검사를 한번 해봅니다. 내가 얼마나 불안한지, 우울한지, 강박적인 부분이 얼마나 심한지, 또 사회불안이나 이런 여러 가지 좀 불안한 요소들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현재 나의 어떤 여러 가지 정서적인 상태를 파악할 수 있어야지만 ADHD인지 아니면 일시적인 정서적 문제로 인한 집중력 저하인지를 감별할 수가 있습니다. 주의해야 될 점은 요새 워낙 ADHD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병이라서 집중력이 조금만 떨어지게 되면 내가 ADHD가 아닌가를 먼저 생각하게 되는데요. 사실 집중력 저하의 가장 1순위는 정서적인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이나 가까운 동료에게도 평가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ADHD의 핵심은 스스로 인식하지 못하는 패턴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또 감별 진단 함께 해나가는 것이 필요한데요. 비슷한 증상을 보이는 다른 질환을 함께 확인해야 됩니다. 내가 불안이 심한 것은 아닌지, 우울증이 있는 것은 아닌지, 혹은 양극성 장애 같은 충동적인 질환이 있는 것은 아닌지를 감별을 해야 되고요. 또 내가 잠을 잘 못 자는 것은 아닌지, 피곤해서 집중력이 떨어지는 것은 아닌지, 혹은 갑상선 질환이나 철분 결핍, 내가 먹고 있는 약물의 영향으로 좀 이렇게 집중력이 흐트러지는 것은 아닌지와 같은 부분들을 함께 감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ADHD처럼 볼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할 때는 혈액 검사나 수면 평가를 함께 시행하기도 합니다. 이런 모든 정보들을 종합해서 ADHD를 진단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ADHD입니다라고 진단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환경에서 더 어려움을 느끼는지, 어떤 영역의 실행 기능이나 어떤 부분에 어떤 집중력이 좀 많이 취약한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립니다. 또 여기에 따라서 치료를 시행해 나가는 것이 바로 ADHD의 치료와 진단의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성인 ADHD가 생각보다 흔하지만 정확하게 진단받는 사람은 생각보다 드문 것 같아요. 그래서 혼자 검색하면서 고민하시기보다는 가까운 병원을 찾아가셔가지고 정확한 진단 평가를 통해서 나의 고민을 좀 덜어내고 내가 진짜 ADHD라면 충분히 도움을 받으셔서 좀 더 삶의 질을 높이는 선택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정신과 전문의 신재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